여러분은 아직도 자식에게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는 20세기와는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부모들은 자식들 키워내고 입신양명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어떻나요? 자식들은 부모 케어가 힘들다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자식들이 정말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불행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바보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한다면 아무리 인생 열심히 살고 노후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그러한 노력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세상엔 3대 바보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를 봐주느라 스케줄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행을 계획했는데 딸이 전화해서 손자, 손녀 좀 봐달라고 하면 이미 세운 계획은 뒷전으로 하고 손자, 손녀 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본인이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이 막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도 도와주고 이쁜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모로 조부모로 살다 보면 노후엔 나라는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이 스케줄상 안 된다 하면 이번엔 안 되겠다, 다음에 시간이 맞으면 돌봐주겠다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손자, 손녀들 돌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정말 즐겁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노후를 스스로 망치는 두 번째 바보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자기네 부부가 언제 갈지 모르니 상속세를 생각해서 미리 절세하여 물려주고 자기들은 용돈 받으며 지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이러한 생각을 하셨으면 절대 실행하지 마시고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상속세 아끼고 좋은 것 아니냐, 어차피 물려줄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미 돈을 받은 이상 부모를 돌보는데 더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칼자루는 자식들에게로 넘어간 것이니까요.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져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자식들은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여럿 뵀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죽기 전까지 돈을 들고 가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칼자루를 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고 키워준 것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언제 생각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산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 올까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자식들이 손자, 손녀를 맡길 것이라고 계산까지 다 끝내신 분들이십니다. 주변에서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방 하나 늘리려면 돈이 얼마가 더 듭니까? 더 큰 집을 구매하는 비용, 이사하는 비용, 깨끗하게 관리하는 본인의 노력까지 정말 손해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그것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더 많이 돌보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첫 번째 바보도 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 돌보느라 자신의 인생은 없고 평생 자녀, 증손주들 키우다가 자기의 인생은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삶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인 21세기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으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여럿 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미 자녀가 없다고 불행한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캥거루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도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바보로 살면 힘든 건 나입니다. 아프면 누가 좋아할 거라는 슬픈 말도 있네요. 어떤 분께서는 큰 집으로 이사갈 돈으로 캠핑카를 장만해서 마음 가는 대로 들이고 바다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부러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지 이기적인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올인하지 않고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봐달라면 자기 일 포기하고 봐주지만 부모가 늙어 병들어 자식 한번 와달라면 자식들은 짜증냅니다. 고로 부모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철저히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품을 떠난 순간부터 그게 안 되면 결혼해서 독립한 이후에라도 가장 친한 이웃 정도로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다소 건조하거나 다소 냉정한 경우 그 자녀들이 더 독립적이고 더 부모에게 잘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더군요. 사회적 관계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은퇴는 직장 생활의 종료와 함께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감이 적고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생활 만족도를 경험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 감소를 예방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취미 활동 참여,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도움을 주는 활동은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동시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술 활용, 소셜미디어, 비디오 통화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 친구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모임 개최,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때때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이전의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관계들을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전략을 적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 유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환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소통,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주도적으로 취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즐겁게 만들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공감 능력 강화,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인내심 가지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때때로 시간이 걸리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친밀감이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참여,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술 활용,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성, 적극적인 소통, 긍정적인 태도, 공감 능력, 인내심 같은 자질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면 이러한 자질과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는 삶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이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이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은퇴 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즐겁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은퇴 후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만들어주며 우리의 삶의 깊이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인생의 후반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함으로써 은퇴 생활을 더욱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과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행 계획은 미래를 위한 재정적 준비의 첫걸음이 됩니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의 일상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 비용 등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축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기적이고 꾸준한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축과 더불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노후 자금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상호 기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자산의 다각화와 위험 분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각 투자 수단은 고유의 위험과 수익률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 목표의 설정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저축과 투자 금액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한 옵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인의 재정 상태와 목표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다양한 투자 옵션과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무 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재무 계획은 개인의 재정 상태,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은퇴 목표, 생활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미래의 재정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저축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저축과 장기 투자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 계획을 수정하여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과 투자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조기에 시작하는 정기적인 저축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한 투자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재무 계획 수립은 노후 자금 마련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에게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는 20세기와는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부모들은 자식들 키워내고 입신양명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어떻나요? 자식들은 부모 케어가 힘들다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자식들이 정말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불행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바보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한다면 아무리 인생 열심히 살고 노후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그러한 노력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세상엔 3대 바보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를 봐주느라 스케줄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행을 계획했는데 딸이 전화해서 손자, 손녀 좀 봐달라고 하면 이미 세운 계획은 뒷전으로 하고 손자, 손녀 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본인이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이 막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도 도와주고 이쁜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모로 조부모로 살다 보면 노후엔 나라는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이 스케줄상 안 된다 하면 이번엔 안 되겠다, 다음에 시간이 맞으면 돌봐주겠다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손자, 손녀들 돌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정말 즐겁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노후를 스스로 망치는 두 번째 바보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자기네 부부가 언제 갈지 모르니 상속세를 생각해서 미리 절세하여 물려주고 자기들은 용돈 받으며 지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이러한 생각을 하셨으면 절대 실행하지 마시고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상속세 아끼고 좋은 것 아니냐, 어차피 물려줄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미 돈을 받은 이상 부모를 돌보는데 더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칼자루는 자식들에게로 넘어간 것이니까요.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져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자식들은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여럿 뵀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죽기 전까지 돈을 들고 가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칼자루를 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고 키워준 것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언제 생각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산을 꼭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 올까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자식들이 손자 손녀를 맡길 것이라고 계산까지 다 끝내신 분들이십니다. 주변에서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방 하나 늘리려면 돈이 얼마가 더 듭니까? 더 큰 집을 구매하는 비용, 이사하는 비용, 깨끗하게 관리하는 본인의 노력까지 정말 손해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그것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더 많이 돌보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첫 번째 바보도 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 돌보느라 자신의 인생은 없고 평생 자녀, 증손주들 키우다가 자기의 인생은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삶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인 21세기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으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여러 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미 자녀가 없다고 불행한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캥거루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도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바보로 살면 힘든 건 나입니다. 아프면 누가 좋아할 거라는 슬픈 말도 있네요. 어떤 분께서는 큰 집으로 이사갈 돈으로 캠핑카를 장만해서 마음 가는 대로 들이고 바다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부러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지 이기적인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올인하지 않고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봐달라면 자기 일 포기하고 봐주지만 부모가 늙어 병들어 자식 한번 와달라면 자식들은 짜증냅니다. 고로 부모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철저히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품을 떠난 순간부터 그게 안 되면 결혼해서 독립한 이후에라도 가장 친한 이웃 정도로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다소 건조하거나 다소 냉정한 경우 그 자녀들이 더 독립적이고 더 부모에게 잘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더군요. 사회적 관계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은퇴는 직장 생활의 종료와 함께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감이 적고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생활 만족도를 경험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 감소를 예방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취미 활동 참여,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도움을 주는 활동은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동시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술 활용, 소셜미디어, 비디오 통화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
친구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모임 개최,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때때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이전의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관계들을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전략을 적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 유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환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소통.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주도적으로 취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즐겁게 만들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공감 능력 강화.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인내심 가지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때때로 시간이 걸리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친밀감이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참여,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술 활용,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성, 적극적인 소통, 긍정적인 태도, 공감 능력, 인내심 같은 자질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면 이러한 자질과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는 삶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이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이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은퇴 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즐겁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은퇴 후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만들어주며 우리의 삶의 깊이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인생의 후반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함으로써 은퇴 생활을 더욱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과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행 계획은 미래를 위한 재정적 준비의 첫걸음이 됩니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의 일상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 비용 등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축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기적이고 꾸준한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축과 더불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노후 자금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상호 기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자산의 다각화와 위험 분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각 투자 수단은 고유의 위험과 수익률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 목표의 설정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저축과 투자 금액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한 옵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인의 재정 상태와 목표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다양한 투자 옵션과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무 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재무 계획은 개인의 재정 상태,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은퇴 목표, 생활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미래의 재정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저축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저축과 장기 투자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 계획을 수정하여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과 투자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조기에 시작하는 정기적인 저축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한 투자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재무 계획 수립은 노후 자금 마련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